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깨 통증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어렵습니다. 단어가.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환자들이 어깨 아픈 환자들이 저게 회전근 증후군 충돌 증후군 이렇게 라고 진단 받았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젊은 층들에게서 회전근개 증후군도 요즘 많기 때문에 이제 어깨가 아프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는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내병 나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거는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깨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관절의 구조가 견갑골하고 이 상완, 팔하고 볼 하나하고 판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좀 불안전하고 탈구도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빠졌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죠? 저 제 친구 딸 어깨가 아니라 여기 관절을 뺀 적이 있어요. 귀엽다고. 놀아주다가.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가 살짝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어깨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깨는 두 관절을 연결해 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회전근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뒤에 보면 그 뼈가 이렇게 날개 쭉지에 가로로 있죠. 그 위에 있는 근육을 극상근, 날개 쭉지에 뼈가 가로로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거를 극하근, 그 밑에 있는 거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부르는데 여하튼 이런 네 개의 근육이 하는 역할들은 팔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팔을. 그래서 이게 팔을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던질 때 얘들이 유기적으로 회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회전근개가 오래 손상이 되다 보면 파열이 일어나요.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전근개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증후군이라는 건 또 어떨 때 쓰는 거였죠, 선생님? 네. 역시 이제 좋은 학생다운 또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감기 그러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질환들의 감기고요. 위염 그러면 위장에 염증이 생겼고요. 담낭염 그러면 이제 담낭에 염증 소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정확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질환이 생긴 거는 아니지만 이런 통증 유형의 질환들을 우리가 이런 증후군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그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증후군 그러면은 진단 기준에 이런 기준을 맞으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자. 원인을 아직도 정확하게는 다 모르는 거죠. 회전근개 증후군도 이제 회전근개에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유형들의 질환들을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도 물론 그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노화에 의해서 많이 쓰면 오는 거지만 훨씬 더 젊은 층에서 올 수 있고요. 특징이 오십견과 사람들이 감별을 잘 못해서 회전근개 증후군을 오십견으로 오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진단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감별은 오십견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팔을 앞으로 올리는데 제한이 돼요. 더 안 올라가. 그런데 내가 강제로 팔을 딴 사람이 들어 올려도 안 올라가요. 강제로 올려도 더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뒤로 올릴 때도 더 못 올라가요. 그래 앞으로 뒤로 운동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회전근개가 파열된 회전근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능동운동. 내가 팔을 쭉 올리는데 아파. 힘이 쭉 빠져. 그런데 고관절 통증을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팔을 들어주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뒤로 대칭적으로 오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옆으로 올릴 때 통증이 온다든지 뒤로 할 때 통증이 온다든지 회전근개 손상이 된 부위에 따라서 특징적인 한 방향의 운동 제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동결견은 근육이 약해지지는 않아요. 오십견은.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통증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쪽 파열된 근육의 음. 약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증후군은 이게 특별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회전근개 증후군은 뭐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음. 자연적으로 나이에 의해서 네.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네. 스포츠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야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회전근 쪽으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연부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파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질환입니다. 네네.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또 있네요, 네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충돌 증후군 뭐 음. 이러면은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쓰는데 이 질환을 또 이제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고 이 이야기는 뭐고 이 이야기는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혼란스러워 하는데 네. 가장 많은 오십견과 그다음에 회전근개 증후군은 아까 특징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질환이고요. 음.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가 그 뼈와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는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회전근개 증후군과 충돌 증후군은 뭐 사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힘줄이 돌아가면서 뼈에 부딪히면서 지속적으로 부딪히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네. 예, 붓게 되죠. 네. 그러면서 오는 통증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총칭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제 선생님께 찾아가요. 네. 어떻게 이제 진료를 받고 네. 치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50견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초창기에 열이 막 나고 음. 회전근개 증후군처럼 또 막 붓고 열이 나고 그런 염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럴 경우에는 한방적으로 담이나 그다음에 풍습열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 네네. 그런 열을 꺼는 치료들을 하고요. 네. 50견이 이제 만성으로 접어들어서 음. 좀 어깨가 이제 막 찬바람도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축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풍한이 습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보고요. 한의학적으로는 네네. 그럴 때 쓰는 이제 약들이 강황, 강황. 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뜨겁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런 약재들이 마황 이런 약재들이 네네. 이런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교통사고나 그다음에 부딪혀서 음. 충돌에 의해서 오는 그런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어혈로 보고요. 네. 어혈을 치료해야 됩니다. 음. 그 외에 이제 연세가 아주 많아서 뼈가 빼짝 말랐는데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기혈을 보하는 치료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고를 보하는 치료들을 같이 하면서 치료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약재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다음에 이제 침 치료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네. 아까 강황 말씀 잠깐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이 어깨 통증 환자들한테는 제가 이제 한방적으로 약을 쓸 때 이제 비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풀어주시게요, 오늘. 네. 강황을 이제 약으로 쓸 때는 강황이 이제 축축한 생강처럼 축축한 걸 쓰지 않고 마른 강황을 쓰죠. 네네. 말린 거. 음. 말린 거를 이제 식초에다가 이렇게 볶아요. 냄새가 조금 납니다. 식초에다가 네. 볶으면. 이상할 네.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식초에 볶아서 네네. 약간 누릇누릇할 때까지 식초에 볶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계지라는 거를 넣습니다. 계피나 아시죠? 계피 알죠? 예, 이제 계피는 계피나무의 껍질이에요. 네네네. 그 육계라고 그러 두꺼운 껍질이고요. 계지는 그 가지, 잔 가지를 계지라고 그래요. 아, 네. 이 계지가 이제 어깨 관절에 좋아요. 그래서 이 강황을 식초에다가 식초에 볶은 볶은 거랑 계지랑 이렇게만 끓이면 맛이 좀 없죠. 네. 그러면 그럴 때 들어가는 게 꿀 약방에 넣으세요, 꿀. 꿀 넣어도 됩니다. 약방에 감초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강황과 계지를 2대1 감초를 넣은 다음에 2대1 대1 정도 비율로 넣고 푹 끓여서 보통 이제 우리가 끓일 때 얼마 끓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팔팔 끓는 물로 이제 은은히 끓일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해도 우리가 어. 성분들이 추출돼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끓여서 그걸 뭐 습관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따뜻하거나 상온에 드시고요. 너무 열이 많아서 나 찬 게 좋아 이런 분들 차게 드시고 그렇게 해서 차로 드신다면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은 야구를 해주시나요? 이걸 이 그럼요. 레시피로? 그럼요. 이 레시피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예, 다른 약재가 있지만 이거는 차처럼 끓여 먹을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